나이가 들어가면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식은 먹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 먹던 신맛이 나는 식품들을 나이가 들면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진저리를 치면서 멀리하게 됩니다. 신 걸 못 먹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지면서 일부러 식초를 물에 희석해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초는 누구나 다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 절대 식초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식초는 물론이고 신맛이 나는 식품은 멀리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여서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신 거 잘 드시나요? 잘 드신다면 아직 이팔 청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맛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보통 45세 정도 연령대가 되면 혀의 맛을 느끼는 세포에 변화가 일어나고 50대에는 미래가 파괴되어 미각이 저하되고 60대에는 맛을 느끼는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맛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신맛이 싫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생리적으로 신맛이 그렇게 진저리가 처질 정도로 싫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들 노년에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신맛도 싫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뼈가 약해지는 나이가 되다 보니 신맛을 말씀만 드리는데도 자꾸 입에 침이 고이고 몸이 아주 그냥 움찔움찔 싫다는 신호가 옵니다. 신맛이 강한 식초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어서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식초가 어디에 어떻게 좋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식초가 나랑 잘 맞는 식품이고 내 건강에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독이 되는 식품이냐 이겁니다. 이것부터 잘 따져보고 섭취를 해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도 이 세상 사람들 건강에 다 도움을 준다거나 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뭐가 나쁘다 이런 방송을 하면 왜 맨날 나쁜 것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몸에 좋은 것만 찾아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몸에 해로운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백날 해봐야 해로운 거 한 번 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초는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식초는 몸이 마르고 손발이 차고 잠을 못 자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사람과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신맛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늘어진다면 식초나 신맛이 나는 식품을 섭취해 주는 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피로에 대한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 피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신맛을 섭취하면 영양분을 에너지로 쓰게 되고 원기를 북돋아 줍니다. 또 간 기능이 크게 떨어진 사람들도 신맛은 간 기능에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신맛은 간의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 또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져서 입마름이 심해집니다. 이럴 때도 신맛이 나는 식품을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신맛이 강한 식품을 섭취하면 입안 항균 작용으로 입냄새까지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너무 예민해서 시도 때도 없이 불끈불끈 화를 잘 내신다면 꼭 새콤한 과일이나 식초를 희석한 물을 한 잔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근육이 수축되고 혈압도 올라가면서 호흡도 빨라집니다. 이럴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신맛을 섭취하면 화낼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잡아주고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곁에서 너무 예민하게 화를 낼 때 그때 신과일이나 식초를 내밀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쳐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뭐냐? 바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열은 많은데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은 식초나 신맛이 나는 식품은 몸에 독이 됩니다. 이런 체질이 사람은 땀을 흘려야 열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신맛은 수렴 작용을 해 열이 배출되는 걸 막게 됩니다. 또 비만인데 신맛을 즐기면 더 비만해지고 중풍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건선이 있거나 피부 가려움증이 있다면 신맛이 강한 식품은 멀리해야 됩니다. 또 노년에 꼭 아셔야 될 얘기인데요. 노년에는 관절이 고장나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심한 관절 통증으로 고생할 때는 신맛이 나는 식품은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할 식품입니다. 관절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신맛은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또 위가 약한 사람들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다면 신맛은 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보통 비타민C가 좋다고 새콤한 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감기에는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열이 심할 때는 식초나 신맛이 강한 식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열이 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열을 떨어뜨리는 건데 신맛이 강한 식품은 열이 배출되는 걸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식초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건 너무도 많이 떠돌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식초가 독이 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는 자연 발효 식초가 내 몸에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알고 드셔야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내 몸에는 식초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일까요? 아니면 독이 되는 식품일까요? 잘 따져보고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